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선언한 뒤에요. 오늘 처음으로 조금 전에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업무에 집중을 하겠다며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But I love my country more. It's been the honor of my life to serve as your president.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That's the best way to unite our nation. Over the next 6 months, I'll be focused on doing my job as president. I would like to thank our great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She's experienced, she's tough, she's capable. She's been an incredible partner to me and a leader for our country. Now the choice is up to you, the American people. 네, 새로운 세대의 횃불을 넘기는 게 전진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이 점은 고령 리스크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세대 교체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총장님, 근데 이 발언이 역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 다 이제 최고령 후보들끼리의 경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유권자들도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다른 장소에서 그 연설을 할 때나 보면은 굉장히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저분 왜 이렇게 노쇠해 보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내가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내가 대통령도 사랑하지만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저 장면은 상당히 힘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설득력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글쎄 저 연설이 뭐 트럼프 후보에게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기 스스로 권력을 내가 넘겨주겠다고 물러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뭐 우리 정치인들이 새겨들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때는 바이든 대통령 위독설도 퍼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 기자회견을 보면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칼에 그것이 엉터리다라는 사실이 이제 입증해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연설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연설 하나가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은요, 검사 출신인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을 해서 색깔론 공세에 맞섰습니다.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Predators who abused women, fraudsters who ripped off consumers, cheaters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And in this campaign, I promise you, I will proudly put my record against his any day of the week.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If she ever gets the chance to get into office,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네, 윤기찬 부위원장님, 서로를 향해서 상당히 날선 모습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함께 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국정 실패가 있다면 그 국정 실패 공동 책임자다. 이게 아마 가장 큰 공격 포인트인 것 같고,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트럼프가 재판받고 있는 저 점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건 공격 포인트에 일단 기초로 깔고 간다고 보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마 총기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총기 규제와 관련된 논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 변화가 없다면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표심을 움직이는 아마 좌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유색인종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 문제 제기, 그다음에 여성이라는 부분, 낙태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입장 차이, 이런 아마 정책적인 차이로 갈등 전선을 조금 명확히 하지 않을까. 거기서 그게 만약에 잘 속된 말로 먹힌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승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에 의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 선언하고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그다음에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그런 갈등 전선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등 공화당이 오히려 불리한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해리스 대 트럼프 이 구도로 재편이 된 건데 박 전 최고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사실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국면에서 후보 교체가 된 게 뭐 민주당에게는 처음에는 악재로 보였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 특히 젊은 미국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뭐 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짧게 남은 것이 더 호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해리스 부통령과 이 과거에 바이든 그 대통령과의 차별점은 어쨌든 나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 현재와 뭐 미래 대결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다. 이런 구도를 재편하면서 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갖지 못했던 그런 역동성, 젊음, 활력 이런 것들을 불어넣어서 민주당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횃불을 넘긴 바이든 대통령부터 해리스 부통령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구도로 흘러가는 미국 대선 상황까지 저희 짚어봤고요. 김종혁 부총장 또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